입동을 이틀 앞두고 초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 소화기처럼 설치해 무리를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이 금속 소화기를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로 오인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양양을 비롯해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2곳에 체류하는 인구가 주민 수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 방문객을 장기 체류객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원주시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국보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복원을 완료하고 오는 12일 복원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절기상 입동을 이틀 앞두고 초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쾌청한 가을 오전 공원을 찾은 시민들.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를 실감합니다. 지금 쌀쌀한 것 같아서 옷을 좀 두텁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 온도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학교 가는 옷차림도 두꺼워졌습니다. 이제 좀 추워졌구나 해서 따뜻하게 입고 나왔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여러 겹을 이렇게 챙겨 들고 다닙니다. 5일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5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은 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철원 김안은 0도, 화천산에는 0.3도를 기록했습니다. 설악산에는 눈이 내려 중청대피소 일대에 2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겁니다. 기온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6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져 강원 내륙 산지는 0도 내외, 강원 동해안은 5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특히 6일과 7일에는 강원 내륙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7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강한 바람 탓에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질 수 있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을 앞두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데 5일 설악산 고지대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날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설악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원도 전역의 최저 기온이 5도 내외로 내려가 춥겠으며 낮 기온도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지 않겠다고 내다봤습니다. 6일 산지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어서 고지대 탐방객들의 체온 관리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국보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복원을 완료하고 오는 12일 복원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13년 만에 원주 법천사지 귀향을 기념하고 복원의 성과를 알리는 역사적인 자리로 마련되는데요. 지광국사탑은 승려 지광국사 해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 전용 소화기처럼 설치해 무리를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속 소화기로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 진화에 나섰다가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전기차 소화기를 검색하자 수많은 소화기들이 올라옵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부터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 유튜버가 전기차 소화기 전용이라고 홍보한 D급 소화기로 작은 리튬 배터리에 불을 끄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과전류를 이용해 작은 리튬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고 D급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0도가 넘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소화기가? 불이 진짜 전혀 1도 안 꺼져. 오! 깜짝이야.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한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했을 때 그 배터리까지 열폭주하게 되면 다른 일반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저거는 끌 수 있는 약재가 포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방 박람회 그런 데 가보니까 저거를 전기차 화재용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소방청도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합금이나 가연성 금속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로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이 소화기로 끄려다가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경우 차량 하부에 위치하고 소화 약재 침투가 어려워 질식소화포와 물을 이용해 불을 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배터리에서 열폭주에서 불이 나면 보통 그 온도는 800에서 1000도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화상이라든가 또한 유독가스, 벤젠, 톨루엔, 불산 이런 유독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5곳의 전기차 충전소에 D급 소화기를 비치했습니다. 당초 내년에 추가 도입 계획도 있었지만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말씀 지적해줬으니까 소방청에서 현재 승인 받고 제대로 된 제품이 있다면 그때도 몇대 몇씩은 더 이상 하는 이유가 없는 거고요.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원주시. 검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비치로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요즘 생활인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인구 집계에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 산정에도 이 생활인구 규모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양양 죽도해변이 서퍼들로 가득합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서핑의 성지 양양해변으로 찾아오는 서퍼들이 연간 1,600만 명이 넘습니다. 외지인의 방문은 숙박과 식사, 그 밖에 여가 등 소비로도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집계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올해 2분기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7,579명이었지만 체류 인구는 44만 3,398명으로 정주 인구의 1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규모는 고성군이 15배, 평창군 12배, 정선군 8배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에 머문 체류 인구 1명의 카드 사용액은 평균 11만 4천 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 금액보다 9만 원 많았습니다. 카드 사용은 음식이 가장 많았고 문화와 여가, 숙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 삼척, 홍천 등 도내 12개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46만 5천 명에 불과하지만 체류 인구는 376만 명으로 거의 8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는 관광 목적으로 지역을 단순 방문한 인구가 주를 이뤄 장기적인 생활 인구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주일 이상 이런 식으로 좀 체류 비중이 더 는다면은 지역사회에 활력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체류 일수가 늘어나야 된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강원도는 생활인구 확대를 지역 소멸 해법으로 삼고 생활도민증 도입 등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매입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세컨드홈 제도를 시행하고 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인 거거든요. 교부세가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금액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강원도 전체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도내 지자체들은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한 달 살기, 워케이션, 농촌 유학 등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5도 이촌이나 비연고 직장인 등의 복수 주소제를 도입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5일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A씨는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성 화진포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고성군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전문가들은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해양 생태 가치를 확산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존에 실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고성군은 화진포 호수와 주변 국공유지 등 5제곱킬로미터 부분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인근 연안해역 50에서 100제곱킬로미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 1주년을 맞아 7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 설치된 지방시대 엑스포 특설 무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오색 오감 버스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41년 만에 착공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케이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버스킹 행사에는 오색 분교 어린이들의 악기 연주와 합창, 인기 가수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호풍미 씨고구마 3.8톤을 생산자 단체와 농가 대상으로 무상 분양합니다. 호풍미는 껍질이 빨갛고 속은 담주황색으로 당도가 높은 데다 병해충에 강한 품종인데요. 내년 농사에 씨고구마를 활용한 생산자 단체나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하면 이달 말 농업기술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강릉 청솔공원 화장장이 화장로를 기존 4기에서 6기로 증설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화장로 증설 사업을 완료한 뒤 시 운전과 환경부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화장로 증설로 하루 화장 수용 능력은 기존 12구에서 16구로 확장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강릉시 연간 화장 건수는 2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7,007건입니다. 속초시는 시민들이 재난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재가입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속초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요. 속초시는 이번에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를 제외한 상해 의료비 항목을 신규 추가해 모든 상해 의료비와 사망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도내 최초 장애인 편의점이 5일 평창에 문을 열었습니다. 5일 장애인 편의점이 위치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와 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문을 연 장애인 편의점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내 편의점 기업 등 민관이 협력해 지원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중증 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에 이어 평창에 장애인 편의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